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8년 중단회 후 장기 휴업 상태인 금강산 관광이 올해 호전된 남북관계 속에 재개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통보 후 지역에서는 우려와 함께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자 시작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끝날 그렇죠. 듯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는 이 금강산 관광, 남북의 교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은 1998년 그 현대그룹 창업주였죠. 그 통천 출신의 이제 고 정주영 회장께서 소떼를 몰고 이제 북한을 방북하는 세계적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물꼬를 터가지고 그해 이제 그 정 회장과 김정을 당시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실 남북 반세기 남북 분단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 처음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표명했고 처음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이제 유람선 타고 간 다음에 장전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금강산 관광하고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숙박을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2003년도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해상의 육로 관광까지 이제 할 수 있게끔 버스 승용차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지 2005년도에 무려 그때 당시에 100만 명 관광객이 돌파했다가 그게 이제 잠정 중단되는 2008년까지 15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단일 관광으로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그야말로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그런 이제 사업이 대표적 경협 사업이 된 거죠.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이제 11년이 됐죠. 당시 중단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당시 2008년도에 이제 우리 고 박광자 씨죠. 우리 남측의 관광객이 가서 이제 북한군 초병에게 이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격당한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측의 진정어리 사과가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제 중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잠정적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싶었는데 벌써 이게 이제 10년에서 11년에서 훌쩍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불미스럽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오가는 관광길도 이제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성 지역 주민들에게는 참 심려스러운 일이었는데 고성 등의 금강산 관광이 좀 어떠한 의미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성군 내부의 측면과 이제 그 외적인 역사적 측면이 있겠는데 사실 금강산 관광이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사람을 끌어들였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동토의 땅이라고 불렸던 북한 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컸고 또 만일 통일이 된다 그러면 통일의 어떤 체험장으로서의 기능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끌었고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를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일종의 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통일 경제, 통일 관광 경제라는 새로운 이제 개념이 등장하면서 고성군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성군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이제 속초 권역까지도 전부 어떤 말하자면 금강산 권역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막혀버렸잖아요. 관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잡초만 무성해진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사실 이것 때문에 뭐 경제도 경제지만 또 인구 감소 같은 이제 외적인 여파도 굉장히 커지면서 그야말로 군세가 하락되고 여기에 대한 그 영북 지역의 경기가 아주 굉장히 아주 지금 참 암담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이 좀 있고 좀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중단 후에 고성 등에서는 지역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라는 말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좀 지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말 주력 산업에 직격탄을 맞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례를 들자면 뭐 끝도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자료만 놓고 보면은 매달 한 고성군에서는 그러니까 3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쪽의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상권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잃고 그다음에 생계가 막혀서 야반도 저는 상인도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도 파탄과 붕괴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인 피해는 짓기조차 어렵다는데 뭐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도 봐도 현대아산만 하더라도 1억 9천만 달러 그다음에 기타 기업 같은 경우 뭐 한국관광공사도 포함한 기타 기업도 1억 2천만 달러. 정부 뭐 598억 6천만 원. 이게 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추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간접적인 피해 이게 사실 집계가 안 될 정도니까 금강산 관광이 줬던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어떤 그런 손실이 이게 막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 이성경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강산 관광 강원도에 어떤 의미인지 빠르게 재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금강산 문이 열린 지는 21년째 됐고요. 네. 그동안 한 11년 동안 문이 닫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을 때는 강원도의 이제 북부라고 할 수 있는 속초, 고성, 거진 이쪽이죠. 네.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됐었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역에서는요. 네. 강원도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관광도 했었지만 이산가족 상봉도 끊임없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이 긴장을 좀 해소하고 뭔가 화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상징적인 장소가 금강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시면 9.19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성명서도 이렇게 채택을 해서 네네. 조속하게 금강산을 정상화하자라는 남북 간의 합의도 정상 간의 합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이제 평창올림픽을 하고 난 이후로 강원도민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컸었고 네. 지금도 조건 없이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지역에는 어떠한 미친 피해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강원도의 지사님이 발표하신 피해 손실액을 직접 피해 손실액을 보니까 연간 376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 367억 중에는 거기서 이제 장사를 못 하시는 우리 그 상인분부터 고기 잡는 분들, 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토탈 그 손실액일 것 같은데, 네. 11년째가 지나니까 지금 한 손실액만 직접 경비만 한 4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문을 열릴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이 진짜 황폐화돼서 저도 몇 달 전에 거진인가요? 차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 동네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문이 닫히고. 네. 그래서 엄청 경제적으로도 피폐하고 황폐화되어 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는 기업에 대한 보상도 이제 정부가 일정 부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에 이제 담보대출 이자를 이렇게 동결시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비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그러한 대비책이 없다 보니까 이 손실액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큰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네. 금강산 관광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네. 범강원도민 운동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21년 전에 금강산 관광을 열 때도 미국이 비판하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견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 이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께서 소떼를 500마리씩 2번 1000마리 갖다 주면서 이거는 이제 돈 벌고 이러는 사업을 떠나서도 여기 문을 열어야 된다. 이래서 미국의 비판과 반대에도 문을 열은 겁니다. 네. 그러다가 금강산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문을 닫은 것도 한국의 대통령이 닫고 문을 열은 것도 대통령이 시작한 거고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데도 제일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열심히 서명을 많이 해서 대통령이 진짜 힘을 갖고 이거를 열 수 있게
그리고 미국하고도 이렇게 수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재개를 원한다. 이렇게 결계를 갖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이 결단을 안 해주신 거는 대단히 섭섭하고 네. 그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도 고성 지역에 이제 피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좀 네.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좀 상당합니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당장 해야 할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켰던 이유도 결국은 허리 잘린 남북이 특히 남북 강원도가 뭔가 교류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평화를 통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평창도 올인했던 거고 네. 올림픽도 잘 치러졌고요. 그러면은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에너지를 자산으로 삼아서 이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이제 그동안 또 평창 지나고 나서 또 지금 2년이 다 돼가잖아요. 내년이면.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겨난 그러한 손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당장은 저희가 또 작년에 재난도 겪은 거죠. 네. 그 막대한 산불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죽어가는 강원 북부 지역의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특단의 준축 그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특별하게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과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이거를 요구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가 예산만 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 결국은 금강산 문을 하루바삐 열 수 있게 정부도 국민을 믿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이제 미국과 공조하고 협조하고 미국의 와 대화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 대통령도. 근데 앞으로는 국민을 믿고 우리 국민을 믿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줘야 금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네. 저희가 이제 미국 갔을 때는 또 미국에서는 이거는 유엔 대북 제재는 아니고 유엔 대북 제재에 관광 사업은 없다. 이건 니네가 할 일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런 여론도 사실 있거든요. 유엔에 가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쪽심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북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새로운 평화 루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네, 실질적인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금강산 네. 관광 재개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본부에서 좀 끝으로 바라는 점이나 당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는 뭐 안 된다고 포기해서 그냥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민들과 서명운동도 하고 더 많은 국민들과 조직하고 이런 일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심차게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열쇠는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새해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네. 내년도 설계하실 때 꼭 금강산을 열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시고 네. 국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경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 상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이제 북에서 북측에 조성된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그렇죠. 이 의사 우리가 좀 입장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금강산에서 남측의 흔적을 지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북 제재를 의식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이어는 갔지만 그다음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대상이 있고 국제사회라는 이제 제재의 그물망을 가진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도대체 남측 정부가 한 일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런 이제 북미협상으로 비핵화 진행될 때까지는 당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것부터 이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에 그러니까 저기 부산에서 열렸던 한 아세안 아세안 정상회의 때 초청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이번에 남조선 공기는 북남 관계에 뭐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애둘러 얘기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한마디로 그럼 우리의 길을 가겠다. 자력갱생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근데 대단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남북의 이게 북한도 좀 봐야 할 것이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그 북한의 신뢰도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 만약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 투자한 것을 일방적으로 없애겠다는 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있어서 좀 강원도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강원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하죠. 그렇죠. 최문순 지사가 기자회견 열고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가 4천억 원, 기업 관련 기업 피해가 1조 5천억 원이 이른다고 이제 호소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평화도 평화지만 이거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일종의 남북 간의 어떤 극단적인 대결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도 했고 어떤 또 어떤 공공재로서의 어떤 그 남북 간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긴장 완화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북한이 중요한 거는 강원도의 입장을 지금 반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금강산 관광에 관한 상징적 의미를 굉장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이 마찬가지죠. 남북화의 상징적 의미의 이 사안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범이 북한이다.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북한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평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훈풍을 기대하고 굉장히 많은 강원도의 투자와 또 관심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북관계 훈풍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강원도도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고 또 평화 경제를 유지하는 도로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듯한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 도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영북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사실 접경 지역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현실인 겁니다. 단순 경제적인 의미 그 이상을 그렇죠. 좀 경제 나타내는 외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데 거죠. 네. 현재 남북 관계를 좀 고려했었을 네. 때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 사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지점과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이 또 바로 지금 그 지난 주말에 또 어떤 중대 실험을 했다 발표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서 나오는 게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 주목할 게 북한이 이제 이달 말에 비상당 중앙이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했는데 이게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17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했고 2018년에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했고 올해 4월 하노이 노딜위에 소집돼선 자력갱생을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달 말에 소집된 얘기는 여기에 후속판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대책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재개가 어렵다면 개별 관광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러니까 개별 관광은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별 관광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고 얼마나 이게 또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은 뭐 대책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어떤 틈새 전략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어떤 대안과 대책으로서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미 회담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맺을 것이냐는 큰 틀에 그게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또 이런 큰 틀을 무시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연말까지 오는 어떤 큰 틀의 북미 회담 전국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